친구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나? 4시 20분에 형 밥을 먹으러 갔겠어 하고 물어봤는데 밥을 먹으러 갔다고. 뭐 갔을 수도 있지. 배가 고팠나 보지. 얘들아, 일단 숙제가 오늘 책 안 되어 있으면 내가 부른다고 했잖아. 일단 여러분 우리 개념센 우리 새로운 숙제를 내가 내드렸잖아요. 그쵸? 페이지가 125쪽부터 128쪽까지 해가지고 스텝 2를 빼고 내가 풀어오라고 했는데 여기 되어 있나요? 윤서는? 돼 있어요? 현찬이? 네, 어떤 거요? 아. 아니 뭐 한 번 알아들으면 병나냐? 이 친구 제대로 백진데. 주시지 않을까요? 그 12월 거. 어머니가 12월 것도 말씀하시네. 제대로 백진데. 아니 125쪽 펴봐요. 125쪽부터 128쪽까지 스텝 2까지였네요. 그쵸? 여기까지만 먼저 질문을 좀 받아보고 센피도 추가 숙제 일단은 질문은 받을 거야. 한 친구들이 손해보면 안 되는 거니까 받을 거고 이제 그럼 쉬는 시간이 나오겠지? 그럼 그때 좀 쉬게 하면서 책을 봐서 오늘의 잔류 인원과 내일의 방문 인원 그리고 일요일의 방문 인원 일요일은 특별하게 준이쌤께서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준이쌤은 나처럼 타협이 안 되시는 분이거든? 무조건 다. 나처럼 그래 오늘 열심히 했다 하면서 이렇게 토닥여 주시는 분이 아니야. 눈이 막 이러시면서 이제 너를 저 잡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 일요일 같은 날에. 일요일에는 올 수가 없어요. 막 그 전에 다 끝내가지고. 아 진짜? 얘들아 이 페이지 스텝 1이랑 스텝 2 한번 번호 불러볼까요? 1번. 네? 1번? 또 6번. 6번 12번. 12번 부터 15번. 야, 고쳐본 거 아니지? 뭐요? 해설지 안 봤지? 네. 너도 일단 남아 그냥 아니 다 했어도 남아 왜요? 그냥 내 맘에 안 들어. 이거 원래 나와야 돼요. 맞아 맞다 또 오늘 아니 그냥 토요일 다 불러야겠다 쟤. 또 없나요? 네. 아니 왜요? 17번. 야 그게 지금 숙제를 한 거냐고. 했어요. 아니 했어요. 너 지금 나랑 벌써 1년 반 정도 돼가거든? 네. 그게 아직도 숙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채점까지 하는 게? 네? 채점까지 해오는 게 숙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쟤도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19번. 채점하고 틀린 거를 고쳐보고 오는 게 숙제지. 1번은 아닌데. 19번 나는데? 19번은 까지. 스텝 3잖아. 네? 19번 하는 거 아니에요? 스텝 2까지예요. 1번 봅시다. 자, fx라는 함수가 로그 함수로 정의가 됐네요. 로그 3의 x에다가 뒤에 빼기 2를 했는데 이놈의 역함수를 갖다가 계산해서 gx라고 할 거고 이놈의 역함수를 gx를 할 거고 f의 x 빼기 1 자, f의 x 빼기 1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문제는 gx라는 게 f의 역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난해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네요. 일단 얘들아 f랑 g가 역함수예요. 그쵸? 그럼 f에다가 gx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gx에다가 fx를 합성해도 항등함수지. g 안에 f 들어가면 뭐 나와? x고 g에다가 여기에 f를 깔아주면 뭐 나와요? 이게 역함수의 관계잖아요. 정말 맞죠? 네, 이런 식의 상태야. 근데 문제에서 fx가 주어졌고요. f의 x 빼기 1이라는 것을 gx로 갖다가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야 어려울 게 없어. 우리 개념쌤 보고 있어. 자 일단은 f의 x 빼기 1부터 계산해. 그냥 식이 있으니까 얘는 쉬운 거지. 로그 3에 x 대신에 x 빼기를 넣고 계산해 주면 되지. 이게 fx지. 그치?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갖다가 gx로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나요? 네, gx로 표현할 거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gx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쵸?
G를 쉬워요. 변수에 자유롭게 공부해 봅시다. 그럼 얘는 G에다가 로그 3에 x 빼기 1 빼기 2 이렇게 써도 괜찮지? 나 해설지 풀이대로 안 풀 거야. 해설지는 이렇게 안 풀었을 거예요. 됐나요? 미안해. fx 빼기 일단 구하는 거구나. 미안하다. 할게요. 자, fx 빼기 1이 얘거든? 얘를 갖다가 g로 표현을 해야 돼. 그치? 그럼 얘를 g로 표현하려면 gx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겠네요? 그쵸? 그럼 gx를 구해봅시다. 여기서 내가 gx를 구하기 위해 얘를 y는 로그 3의 x에다가 빼기 2라고 쓰시고 x와 y의 역할을 바꾸어서 이렇게 가주면 되지. 그럼 넘어가고 3으로 읽어줄 거니까 3의 x 빼기 2승이란 3의 x승에다가 플러스 2를 해준 게 y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g의 x라는 함수를 갖다가 3의 x승 플러스 2 여기 괜찮아요? 됐나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봐봐요. f랑 g랑 역함수 관계죠. 그치? 근데 얘는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어?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래야 x 대신에 x 빼기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gx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y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지. 왜냐면 x와 y 역할이 바뀌는 게 역함수잖아. 괜찮나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얘들아 요 식에서 x 대신에 x 빼기 1을 넣으면 저 식이 나오는 거잖아. 잠깐만. 아니지. 이렇게 볼 필요가 없지.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문제를 나 혼자 내 맘대로 풀고 있네? 잠깐만. 뭘 구하는 거야? f의 x 빼기 1. 여기 g가 들어간 식으로 역함수 바꾸면 돼요. 그치. 나 혼자 어려운 거 풀고 있었네? 자, 보자. gx 구했지? f의 x 빼기 1은 얘지?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가 나타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나는 여기 gx에서 요 x 같은 거 바꿔서 써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얘를 갖다가 gx 빼기 2를 3의 x승이라 쓸 수가 있고 맞죠? 그 놈을 갖다가 x로 읽어주시면 로그 3의 gx 빼기 2 가능해요? 되셨나요? 아니 잠깐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fx가 제일 때 역함수 gx를 했을 때 f의 x 빼기 에이씨 그냥 눈으로 풀자. 봐.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고1 수학 거랑 고3 수학 기출문제랑 막 섞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버렸어요. 자, f의 역함수가 g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의 x 빼기 1이에요. 자, fx랑 해서 f의 x 빼기 1이 된다는 것은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근데 얘네 둘이 지금 무슨 관계였어요?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였지. 그치? 그럼 나는 얘를 역함수 관계로 여기서 표현해보고 싶어요. 얘는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지. 그럼 역함수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동해야 돼요?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지. 그치? x와 y의 역할이 바뀌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그 식은 gx 플러스 뭐라 쓰시면 돼요? 1이라 쓰면 되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겠네요. 괜찮죠? 네, 둘이 역함수 관계야. 나 혼자 뭐 원맨쇼라고 있냐. 자, 그 다음 6번 3의 로그의 3x가 5의 로그의 5x예요.
해를 구하래요. 무슨 로그 취하면 될까요? 성형 로그 취하자. 그럼 얘는 로그 3 더하기 1 로그 x로 앞으로 떨어지시면서 로그 3이 붙어 있고, 여기도 로그 5에다가 로그 x가 들어가시면서 뒤에 뭐가 붙어 있는 상황? 로그 5가 붙어 있는 상황. 됐나요? 네, 여기서 우리 x값 구하는 게 목표죠? 해니까. 그럼 x끼리 묶을 거니까 로그 x 로그 3 곱한 거랑 로그 x 로그 곱한 거를 갖다 내가 묶기 위해서 요 둘이 분배한 걸 왼쪽으로 넘기시면 로그 5에다가 로그 3을 갖다가 빼주시고 로그 x만 남아있는 거 보이나? 그리고 여기서 분배했을 때 로그 5의 제곱이 나올 텐데 걔를 넘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납득이 되셨어요? 됐죠? 그럼 양변 지워지는 게 보이네? 로그 3 빼기 로그 5가 지워지잖아요. 그쵸? 근데 얘들아 뺄 때, 이렇게 양변을 지울 때는 나눈다는 소리니까 그 값이 0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그쵸? 그럼 나는 로그 5 빼기 로그 3이 0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건데 0 아니죠, 절대로. 지워요. 근데 얘는 부호를 반대로 하고 지우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남으시고 뭐가 남아있냐면 로그 3 뭐가 남아있어요? 로그 5 빼기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여? 헷갈리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묶어내버려요. 마이너스 묶어내시면 로그 5제곱 빼기 로그 3의 제곱이거든. 합차고식 괜찮아요? 네, 그게 저기 있는 로그 x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로그 15라는 것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걔를 여기다 올리든 해주면 될 거고, 그게 로그 x니까 x값 얼마예요? 15분의 1. 가능하죠? 넘어가셔서 12. 자, 요 두 개의 그래프와 x는 1, x는 4에 대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갖다 계산하여라. 얘들아, 두 개의 함수는 정확하게 평행 이동으로 표현이 돼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3이고요. 로그 2의 x에다가 빼기 2인 거 맞아요? 이 정도 이제 괜찮지? 그러니까 로그 2의 x를 3칸 올린 거고 2칸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그냥 제대로 그리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그려서 얘를 갖다가 밑에 거, 얘를 갖다가 위에 거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지. 괜찮니? 근데 우리는 이 놈이랑 x는 1,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이라 했으니까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있을 거고요. 4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있었겠지. 그러니까 둘러싸인 도형 요만큼의 넓이를 갖다가 계산하래요. 그냥 대답해봐요. 이렇게 생긴 도형은요, 도형이 이름이 없죠. 곡선이거든. 여러분들이 곡선을 갖다가 넓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원밖에 없어요. 원이나 부채꼴. 그렇잖아요. 곡선으로 이루어진 건 그것밖에 배운 적이 없거든. 근데 얘들아, 여기랑 이 그래프 둘이 보시면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관계야? 뭐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만큼 평행이동 관계지. 그럼 얘를 그대로 다섯 칸 올린 거 아니겠냐? 그럼 이 값 5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선을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나오는 이만큼의 넓이와 저만큼의 넓이가 어떨 수밖에 없고 같을 수밖에 없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될 거냐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무슨 사변형? 그치?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얘를 밑변이라 보시고 높이를 요만큼이라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고개를 돌리란 말이야.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5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3. 그래서 넓이 얼마? 15. 이렇게 가져가 주면 되죠. 어떻게 잘라도 상관없죠? 네? 어떻게 잘라도 상관없죠? 어떻게 잘라도 상관은 없는데 네가 인생을 이제 힘들게 사냐 덜 힘들게 사냐.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잘라도 이렇게요? 네, 딱 그렇게. 네, 상관없어요. 13. 고난도. 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쟤? 아, 일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일동이 너무 멀어가지고. 하겠다. 진짜 인생을 왜 그러는 거야? 아, 좀 지구촌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만났는데 좀 듣고 살아. 아, 팔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 패고 싶다 진짜. 아니 싫어. 아 좀 주워줘. 그러니까 너네 나중에 잘 생각해. 남자들 이렇게 고르면 안 돼.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중에 너네들 다 연애할 거 아니야. 각자들 다들 이런 데서 고르면 안 돼요. 그 꼭 오빠들 만나 애들 알겠지? 아, 이건 아니죠. 동갑 애들 만나지만 지능이 떨어져요. 우리 남자들은 약간. 야, 내가 남자니까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옷 골라주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좀 들은 게 맞나? 나도 그래 아무도 나를 고르지 않더라고. 나는 내가 안 고르는 거야 얘들아. 진짜 왜 그래. 잘 봐봐. 자 얘들아 이제 문제 봐봐. 고난도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게 모의고사거든? 거의 쌤 어렸을 때 느낌이야. 내가 뭐 재수 3수 할 때인가? 뭐 그럴 때 아니면은 내가 학창시절 때인가? 그때 나왔던 기출문제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로그 x라는 것의 소수 부분을 갖다가 fx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소수 부분이니까 반드시 소수 조건 때문에 0 이상과 1 미만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치? 그리고 소수 부분을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뭐 0.0 땡땡땡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분에서 뭘 빼라고 했죠?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갖다가 빼는 연산으로 소수 부분을 계산하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전체는 로그 x, x가 뭔지 모르겠지만 전체는 로그 x일 것이고 거기서 정수 부분만 빼주면 fx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 근데 아시다시피 얘가 지금 무슨 로그니 얘들아? 상용 로그지? 그러니까 얘는요 x 값이 1부터 10 미만일 때와 x 값이 10부터 여긴 100 이하니까 100 미만까지 그리고 x값 100일 때까지에 따라서 정수가 달라지지. 그치? 이때 각각의 정수 부분은 어떻게 될 거야? 1과 10 사이니까 진수가 x. 고개 들어. 진수가 x 한 자릿수지. 그럼 정수 부분은 얼마야, 윤서야? 네? 됐어요. 정수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정수 부분 얼마예요? 0, 왜 물음표야? 0. 정수분 0이죠? 0이죠? 두 자릿수지? 정수분 얼마야? 세 자릿수지? 2지? 그럼 이때 우리는 각각의 소수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뺄 게 없죠? 얘는요? 뭘 빼주면 돼요? 1. 얘는요? 2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X축, Y축에다가 저 그림을 그릴 거야. x값이 1과 10 사이일 땐 로그 x 그림이고요. x가 10과 100 사이일 땐 얘, x값이 100일 땐 요런 거라고 소수 부분 fx에 대한 식을 갖다가 얻어내신 거잖아. 괜찮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 1이라는 점에서부터 여기 10까지를 갖다가 뭘 그리실 거냐면 로그 x 그래프를 그립니다. 로그 x는 원래 1,0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겠지. 됐나요? 그럼 10은 안 들어갈 거야 원래 10 미만이니까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직전까지 가는 거니까 10을 한번 넣어보시면 얼마가 나오는 거? 1이 나오는 거 관찰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얘 그림 그릴 거야. 이 그림은 로그 x를 갖다가 한 칸 내린 거지. 원래는 얘가 이렇게 갈 거였거든? 근데 한 칸 내린대. 그럼 한 칸 내려주시면 얘가 다시 일로 오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색칠을 하시고 어디까지 갈 거냐면 여기 100까지를 해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야. 돼요? 올라갈 거야. 그리고 한번 100 직전까지인 거니까 100을 한번 넣어 보셨을 때 로그 100이니까 2 빼기 1이라서 여전히 이거가 어때요? 똑같은 값이라는 거 보여요? 됐나요? 여기까지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은 x값이 100일 때는
소수 부분이 로그 100 빼기 2인 거니까 결국 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빵꾸가 뚫리면서 여기서 0 이렇게 색칠하실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린 요만큼과 요만큼이라는 그래프가 무슨 그림을 그려준 거냐면 y는 fx라는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됐나요? 내가 그림을 왜 그랬냐면 문제에서 이 자식과 교점에 대해서 물어봤지? 이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시거든. 맞냐?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서 교점 만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자, 이 직선의 정체 얘기해보자. 기울기 아니? 마이너스 n분의 1. 정확히 모르지. 하지만 뭐는 정확하게 알아요? n이 자연수니까 내려가는 거 맞아. 또 저기 Y절 y절편 얼마야? 2지. 이런데 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시니까 내려갈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려갈 거지. 무조건 내려갈 거야. 그럼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교점이 몇 개야? 안 보이지? 교점 없지? 근데 우린 교점 몇 개 되고 싶다고? 2개 되고 싶어. 야, 그럼 얘가 이렇게 내리면 어때? 교점 몇 개야? 1개지? 더 기울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더 내리다 보면 어느 순간이 있어요? 이런 순간이 있겠지. 물론 여기선 지금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얘가 뚫고 지나가서 이 자식을 만나게 된다면 교점이 1개, 2개겠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단 이 상황부터 확인해 볼게요. 됐나요? 자, 핑크색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면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야? 그치? 얘가 우리는 10,1을 갖다가 지나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1을 넣어주시고 2에다가 빼기 n분의 10 되시는 거거든? 그럼 n분의 10이라는 게 1이니까 n이 얼마게요? 10인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런데 나는 여기를 지날 때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 얘가 딱 공교롭게 지나면은 아주 완벽하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가 이 점을 지나는 상황을 갖다가 보신다고 한다면 그림 좀 이따 그릴게. 두 번째, y는 2 빼기 n분의 x라는 요 놈이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났냐면 100분의 얼마를 지나? 0을 지나는 거죠. 그럼 0이면 2 빼기 n분의 100인 거니까 n값이 얼마예요? 50이 되죠. 그럼 애초에 n값이 50이니까 고개 들어라. 기울기 얘기 잘해. n값이 50이니까 이 하늘색의 상황에서는 기울기가 50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핑크색의 상황에서는 기울기가 10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 핑크가 커요? 하늘색이 커요? 하늘색이 기울기 크지? 하늘색이 기울기 더 크지? 마이너스 10분의 1과 마이너스 50분의 1이잖아. 이거 훨씬 기울기 큰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직선은 기울기 음수는 이렇게 갈수록 커지잖아요. 맞죠? 그럼 더 많이 휜 게 요 하늘색이라는 상황인 거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휜 거야? 요런 식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 이해됐니?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쨌든 간에 핵심은 1번과 2번 상황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이 핑크색보다 더 내려. 이래주면 돼버리죠. 이해돼요? 얘들아 봐봐. 0,2 점 찍어. 기울기 0짜리였어. 음수로 가다가 하늘색이 먼저 나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 핑크색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는 지금 교점 2개가 안 나오죠. 이해돼요? 핑크색은 얘가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통과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교점 2개가 안 되지. 그러니까 핑크색보다 어떻게 돼서 더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내가 그린 보라색 상황처럼 나와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시다가 어디까지 가요? 그치. 10, 어디까지? 딱 0까지 가는 상황을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는 여기 보라색 상황, 여기를 갖다가 3번이라고 할게요. 이해가 됩니까? 자, 3번 상황 갑시다. 3번 상황. 자, 3번 상황이라는 것은 저 직선이 어디를 지나시니까? 그치. y는 2 빼기 n분의 x 요 놈이 10,0을 갖다가 지남되어 있는 상태니 0은 2 빼기 n분의 10이라고 쓸 거고
n값을 갖다가 5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이때야. 근데 보라색보다 이것보다 더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은 일단 n값이 5부터 가능하시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핑크색인 것 직전까지지. 핑크색이 얼마야? 10이야. 직전까지 가야 돼. 됐나? 그래서 n값은 5부터 10 사이의 자연수가 됩니다. 됐나요? 자, 얘들아 이거 생각 좀 해봐. 봐봐. 거기 들어와봐. 적는 것도 적는 건데 얘들아 내가 1번과 2번 상황 봤지? 응? 1번과 2번 상황 봤잖아. 이거 사실 1번과 2번 굳이 같이 볼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라는 거 느껴지나? 느껴지나? 봐봐. 애초에 지금 원래 그러니까 핑크색 1번 상황에서는 뭘 따지고 있었냐면은 핑크색이 직선이 10,1을 지나는 상황이었어. 그치? 고개 들어라. 10,1을 지나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y 값이 한 칸 내려왔을 때 x 값이 10칸 가는 그러한 핑크색 직선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 제 말 이해했나요? 다시 핑크색의 상황은 10,1을 지나는 상황으로서 y값 한 칸 내려왔을 때 x값은 10칸을 가는 그 상황을 보고 싶었던 거라고. 그런데 여기를 지나는 2번 상황, 하늘색인 2번 상황은 얘는 100,0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y값이 2칸 내려왔을 때 x값이 100을 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는 같은 직선, 일직선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 없어 이렇게? 없다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사실 숙련된 친구들은 2번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슷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여기 10칸이랑 여기 10칸을 여기를 비슷하게 잡았거든. 실제로는 10부터 100이라서 얘가 100이 이런 데 가 있어야 돼,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1번이랑 3번만 따져도 된다라는 거 정도까지를 별표를 좀 쳐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으면 찍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여보야. 나는 불량식품 웬만하면 잘 안 먹으려고 그래. 몸이 안 좋아요. 14번 fx가 로그 2분의 1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5라고 나와 있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 x값들이 1보다 큰 두 개가 있으면 함수값들의 크기 관계는 바뀌니라고 물어보고 있고 D는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냐 물어보고 있고 디귿에서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값이 항상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냐 물어보고 있어요.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로그 함수입니까? 로그 함수예요? 큰일이 납니다. 로그 함수 아니에요. 로그 함수는 항상 로그 밑조건 만족시키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1차식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여기에 뭐 3x 플러스 5 들어가시면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3분의 5 이렇게 바꿔가지고 로그 찢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로그 그래프처럼 계산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라고. 맞아? 근데 2차식인 경우는 쟤는 로그 함수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야. 로그의 성질을 따라가는데 이 자식이 이제 새로운 좀 변수를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 저거 네모라고 치환해서 네모축 y축에서 로그 2분의 1의 네모 그래프 그렸잖아요. 내 말 이해돼요? 됐나요? 자, 그럼 네모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관찰을 좀 해볼 거야. 네모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5로서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시면서 x 값이 1이 되셨을 때 그때 y 값은 4가 되십니다. 됐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모가 항상 4 이상의 값을 갖는다라는 하나의 범위를 잡아줄 수가 있네요. 됐나요?
그럼 나는 내가 원래 보고 싶었던 로그 2분의 1의 네모를 좀 관찰을 해볼 건데 이때는 네모 값이 항상 어떻게 된다? 4 이상이란 걸 반영해서 그려주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되셨나요?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1,0 찍으시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되시겠지. 맞나? 그리고 여기가 무슨 축이 돼요? 네모축이 되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볼 거니까? 4부터, 여기서부터 보실 거야. 맞아? 여기서부터 보실 거고 4일 때도 함수값 한번 찾아보시면 네모에 4를 넣어주면 전체값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것도 보이지? 되었니?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했어.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는? 윤서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봐봐 얘들아. 벌써 디귿은 끝났어요. 디귿 잘 봐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2 이하이에요. 이게 fx 그래프지. 그치? fx는 아무리 커봤자 지금 최대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디귿은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 되셨어? 자, 머리에 계신 뇌를 활용하는지 잘 물어볼게요. 기억 읽어봅시다. 1보다 큰 x1과 x2에 대하여 x2가 크면 함수값은 작아진다 물어봤어. 저 말은 이 fx라는 함수가 감소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네, 기억에서 묻고 싶은 것은요. fx가 감소하니? 묻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고 fx라 할 거예요? 얘 fx 아니에요. 얘는 무슨 함수야? f 네모 함수예요. 관련 없어요. 네모라는 함수잖아요. 맞아요? 전혀 관련 없어. 자, 잘 봐. 얘가 감소하니? 라고 물어봤어. 이 말은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은 작아져야 되지. 그럼 내 말 잘 들어보자. 요 기억이라는 걸 풀 거야. x값이 1보다 큰 쪽에서 x값 큰 걸 넣어볼게요. 키울게요. 그럼 그때 요 네모값 어떻게 돼요? 네모값 커지지. x가 증가하시면 네모가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그 네모에서 끝날 게 아니라 로그 2분의 1의 네모를 봐야 진짜 fx 보는 거잖아. 그러면 네모가 커지고 있거든? 이 네모가 커지고 있거든? 네모가 뭐하고 있다고? 커지고 있으시다고. 그럼 그때 함수값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f는 작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x가 커질 때 f가 어떻게 되고 있는? 작아지고 있다는 걸 관찰할 수 있겠나요? 맞아요? 됐어요? 맞죠? 문제에서 기억에서 x1이랑 x2가 다 1보다 크다 그랬지 얘들아? 1보다 크다 그랬지? 그러니까 기억 조건은 이제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됐니? 됐니? 근데 고개 들어봐요. 내 말 들어봐요. 여기서 이 말이 없었어. 그냥 x1보다 x2가 큰 것에 대해서 함수값이 이러니? 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여기 1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쳐보자고요. 공부하자고, 없다고 쳐보자고. 그럼 x값이 커졌을 때 함수값이 커졌니? 라고 물어볼게. 그럼 봐봐. 하늘색 상황에선 됐잖아. 그치? 내가 만약에 이쪽 상황에서 본다면 x값이 커질 때 y값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지. x가 커질 때 이 네모값이 작아지고 있지. 그치? 그럼 네모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지. 그럼 오히려 값이 어떻게 돼? 다 오히려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이 없으면 얘는 틀린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내가 필기를 해놓을게.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if x1, x2이면 fx1보다 fx2가 작니? 라고 물어봤다고 쳤을 땐
요런 상황에선 요렇게 갈 때 내려오시니까 x 값이 커지셨을 때 네모 값은 내려오게 되고요. 그때 요 값은 요런 식으로 가게 될 거니까 값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증가하시더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 말은 틀림이 되시겠지.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 1이라는 조건이 주황색 상황을 막아준 거야. 하늘색 상황에서만 봐라 라고 준 거라고. 알아듣겠죠? 괜찮으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니은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니요. 니은에서 f의 인버스가 존재하냐라고 묻는 것은 결국 f가 1대1 대응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그쵸? f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확인할 건데 얘들아. f가 1대1 대응이에요? x값 하나당 함수값도 딱 하나만 나올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지. 어떤 걸 넣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같은 것 같겠지? 둘 다 0이나 2 넣으면 얼마 나와요? 5 나오죠? 그치? 자, 봐봐요. x에다가 0을 넣으면 f의 0이라는 값이 로그 2분의 1의 5가 되지.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f의 2라는 소린데 그것 역시 지금 얼마예요? 로그 2분의 1의 5인 거 보여요? 벌써부터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0일 때 2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잖아. 그러니까 벌써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되셨어요? 서로 다른 x값을 넣었지만 얘가 안에 있는 요 진수 쪽이 2차 함수라서 같은 함수값을 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같은 값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x를 넣었지만 요 네모값 자체는 같은 상황이 나오시잖아. 그럼 결국 로그 2분의 1의 같은 숫자니까 함수값이 똑같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이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아듣겠나요? 됐니? 근데 니은도 내가 좀 바꿔볼게요. 니은도 if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f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셨을 때 f의 역함수가 존재하니? f가 1대1 대응이니? 존재하니 물어봤어. 존재해요? 존재하죠. 왜? x가 1 이상이면 이쪽만 보잖아. 그러면은 x값 넣을 때마다 네모값이 다 다르지. 네모값 다 다르지. 네모값 다 다르니까 로그값 다 다르죠. 끝. 됐어? 그럼 또한 이럴 수도 있지 않냐? 그렇지. 이럴 때도 f의 인버스가 존재하니 물어볼 수도 있죠. 네, 둘 다 존재하죠. 되셨나요? 됐나요? 자, 이거 하나 가지고 벌써 내신 문제 하나 맞추는 느낌이야. 낼 수 있겠죠? 저 1이라는 대칭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좀 느꼈으면 좋겠다. 14번 별표 꼭 치세요. 더한 내용들까지 봤으니까. 낙서에 있지 너. 이게 뭔 소리야? 왜 20년이 나왔죠? 너 지금 혼자 눈으로 푼 거야 지금 그거를?
약간 지금 나 머릿속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흘러갔어. 예. 너 내가 숙제 남길까봐 지금 대충 푼 척하고 찍고 있지? 아니에요. 위에 거 맞고 있어, 민지야, 얘? 11번 먹을까? 나머지 뭐야, 이거? 너 중단원 다시 풀어? 뭐야, 저게? 아 이거는 너 네 입맛대로 문제를 취사 선택해서 풀 생각하지 마. 선생님이 보시니까 저 문제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못 들었어요. 나도 못 들었어. 저기에 있는 1번, 6번 저런 거 써놓은 건데 정상만 아, 왜? 그냥 풀이는 나중에 하고. 첨삭해야 돼, 알지? 카톡에 전 공지해놨어. 책 잘 보자잉. 그리고 그대로 오답 프린트 한번 또 다 봐야겠네. 15번 갑시다. x값이 2분의 1부터 2라고 주어졌을 때 요렇게 생겨먹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지수에도 x, 밑에도 x가 있으니까 난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할 거죠. 밑이 2짜리인 로그를 좀 취할게요. 그럼 얘는 로그 2에 4x에 여기에 로그 2에 x 빼기 2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지금 어쨌든 이것 자체가 지금 지수인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천천히 빼라고요. 그럼 얘는 로그 2의 x에서 빼기 2가 앞으로 튀어나가시고 뒤에는 누가 있냐면 로그 2의 4x니까 2 플러스 로그 2의 x 되겠어요? 됐나요? 그럼 딱 보니까 로그 2의 x가 공통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치환을 좀 해서 봅시다. 로그 2의 x를 갖다가 a라고 치환을 하실 거야. 치환하셨으면 범위가 있을 텐데 x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2시니까 머릿속에서 이 그래프 그리고 이거 그리고 2분의 1이랑 2 찍으면 되지. 그럼 누구부터 누구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 보여요?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로그 2의 y라는 함수가 이제 얘에다가 a를 대신해서 쓸 것이니 결국 a 제곱 빼기 4인 거 보입니까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서 됐어요. 네, 그래 주니까 저 함수는 위로 볼록인 죄송합니다. 아래로 볼록인 a에 대한 2차 함수가 되시면서 맞죠? 그러면서 a 값을 마이너스 1부터 a 값을 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바라보시지. 되었나?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얘들아 최대 최소라는 건 당연히 여기 있는 요 y 값 아닙니까? 그쵸? 애초에 함수가 y는 되어 있는 저 함수의 최대 최소 물어봤잖아. y값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얘가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보고 싶지.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로그를 취하게 돼버렸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놈의 값을 지금 요 파란색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소문자 y가 크다는 것은 이 전체 값도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크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로그 2의 y가 최대인 것이 바로 y의 최대인 거 보여요? 맞나요? 이놈의 최소인 것이 y의 최소가 될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려먹은 로그 2의 y라는 함수가 a 제곱 빼기 4이시고 빗금 쳐서 여기까지만 바라볼 건데 이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잖아. 제일 위에 있는 거는 1을 넣었을 때죠. 1 넣어주시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네요. 맞으신가? 맞나요? 그 다음 0을 넣었을 때가 최소야. 0 넣어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가 최소지. 근데 이건 니네가 보시다시피 지금 무슨 값이냐면 로그 2의 y 값이고 로그 2의 y 값이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y 값이니까 y는 얼마야? 마이너스 3승에서 이거.
얘가 바로 최대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y가 2의 마이너스 4승인 거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최소가 되시겠네요. 되었나요? 이거 우리 센비에서 풀었다 이런 거. 그치? 로그를 취하다 보니까 y 값을 계산한 게 아니라 로그의 y 값을 계산하게 되는 거. 라스트 17. 자, 위의 놈과 밑의 놈의 해가 어떻대? 일치하신대요. 위에 거 풀기 쉽지 않냐, 얘들아? 절대값이 1보다 작지? 그러면 해가 모여요, 갈라져요? 이거 어떻게 돼요? 모이죠? 이렇게 되면요 갈라져요. 지금 이거 알고 계신가요? 모여요. 그러니까 1보단 작고요. 마이너스 1보단 클 거라고요. 되었니? 됐니? 그럼 얘를 풀 거야. 로그가 있고 얘는 로그가 없으니까 얘를 로그로 바꿔주시면 로그 4의 4고요. 로그 4의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계속해서 풀어주면 진수끼리 비교가 가능해지니까 됐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해는 5보다는 작고요. 4분의 5보다는 어떻다? 크다라는 거죠. 근데 그놈의 해가 누구랑 같아야 돼? 이 자식의 해랑 같아야 돼요. 돼요? 얘들아, 식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지는 건데 얘 아래로 블록이지. 0보다 작은 부분이 해지. 근데 그 0보다 작은 부분을 갖다가 찾아봤더니 이것보다 크고 얘보다 작지. 그럼 저 그래프 무조건 어떻게 생겼어요? 이러시고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얼마야? 여기서 이제 뭐 쓰시면 돼요, 여러분? 근계관 같은 거 써도 괜찮고요. 맞나요? 아니면 근이고 근이니까 x 빼기 4분의 5가 하나 들어가시고 x 빼기 5가 하나 들어가시면서 얘는 최고 참계수가 얼마시니까? 4시니까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해서 A, B 만들어도 괜찮고요. 됐나요? 네, 다현이 뭐 질문 있어? 그래. 됐나요? 됐죠? 센 B는 활용 문제가 좀 들어갔네. 그럼 펴볼래? 표현이 다 되어 있어 뒤에. 윤서는 뭐가요? 센 B 뒤에 숙제 몇 문제 없었거든. 그거요. 70여기부터 84까지요? 맞아요. 해야죠. 여기 질문 있나요? 7, 8, 9 중에도 있게. 야, 유형 21도 질문이겠지 또? 페이지 56쪽이야. 80번? 21번 없어요. 진짜? 네. 드디어. 풀었어요. 근데 이제 계약하고 나서 다시 활용하면 또 모르겠다 그러겠지? 네, 80번 질문이래. 혹시 또 추가? 그럼 80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자. 근데 약간 여기 활용은 한 번만 이해하면 다 지수, 로그, 지수, 함수, 로함수 다 똑같고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 그 활용이 그런 거야, 원래. 원래 그래.
80번에 로그 x에 빼기 로그 3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로그 x에 빼기 로그 9예요. 그놈이 마이너스에 로그 k라는 것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가 지금 무슨 근을 갖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다가 갖도록 하는 양수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네. 시작합시다. 얘들아, 저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x값이에요. 맞죠? x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소리야. 이 말은 서로 다른 x값이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저 식을 바라보시면 로그 x 저렇게 안 풀 거지? 로그 x를 뭘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대문자 x로 t로 바꾸든 x로 바꾸든 할게. 됐어? 근데 지금은 소문자 x에 대한 범위가 아직 없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다 볼 거고, 그러니까 대문자 x는 실수 전체니까 딱히 쓰지 않겠습니다. 범위를. 됐나요? 그래주면 저 주어진 식은요, x 빼기 로그 3에다가 여기는 x 빼기 2 로그 3이 되시고요. 그리고 방정식 풀 때는 항상 넘겨서 푸니까 로그 k라는 것의 제곱을 더한 놈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됐어? 얘들아, 당황하지 마세요. 제발. 로그 3이랑 로그 k 같은 건 그냥 숫자예요. 그렇잖아요. 숫자죠? 그럼 얘를 갖다 전개해 주시니까 x제곱에다가 3 로그 3의 x에다가 이 개수야, 개수. 그 다음 플러스 2 로그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k의 제곱. 이렇게 됐지. 됐나? 그럼 잘 듣자, 얘들아. x값이 어떻다고요? 서로 다르지. 이 x값이 어떻다고요? 서로 다른 몇 개가 등장해요? 그럼 대답, 대문자 x는요? 서로 다른 두 개 나오는 거 보여? 로그의 x에서 소문자 x, 여기서 이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라고요. 그럼 당연히 그때 나오는 그 값도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내 말 맞니? 맞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개가 여기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개로 연결이 되셨다라는 게 지금 첫 번째 핵심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만족하는 x가 서로 다른 몇 개가 되도록, 그렇지, 서로 다른 두 개가 되도록 할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인정할 수 있겠네. 대문자 x에 대한 몇 차식으로? 2차식. 는 0도 있으니까 대문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은 뭘 쓸 거냐면 서로 다른 두 개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를 이용할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 짝수 판별식은 못 쓰네요. b 제곱할 거니까 9 로그 3 제곱을 해줘야 될 거고, 빼기 4배의 a, c가 요만큼이지? 그러니까 4배에다가 c를 쓸 거니까 2에다가 로그 3의 제곱 플러스 로그 k의 제곱. 한 개 어떻다? 0보다 크다라고 쓰실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주니까 보이나? 이거 분배 좀 해주면 마이너스 8 로그 3의 제곱인데 얘는 9 로그 3의 제곱이지? 얘가 계산돼서 로그 3의 제곱만 남아있는 거 보여요? 그리고 4 얘랑 분배해 주니까 마이너스 4 로그 k의 제곱이 어떻다? 0보다 크실 거다. 됐지? 자, 여기까지는 해줬으면 좀 좋겠어. 자, 이제 우리는 저걸 만족시키면 되는 거잖아. 맞니? 문제에서 무슨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양수 k 값을 구하래요. 범위를. 너 저 k 구하고 싶지? 이제 k가 변수인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로그 k에 대한 2차 부등식 괜찮아요? 요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보면 되죠. 됩니까? 됐어요? 자, 숙련되지 않았을 거니까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그러니까 로그 K를 이번엔 T라고 치환해 봅시다. 되셨어요? K 값 양수거든. 그럼 얘는 여기 로그 K 그래프를 그리셨을 때 K축에다가 이 그래프지? 효연아 보고 끄덕거려야지. 이거지? 그러니까 T 값 실수 전체 되죠 또? 다 되는 거니까 쟤를 치환해 주시면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로그 3의 제곱을 한 게 0보다 큰 거니까 얘를 갖다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얘를 부등호 뭐 해주면 돼요? 바꿔줘도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은 끝났지? t제곱을 넘기시면 로그 3의 여기 제곱에다가 나누기 4 괜찮나? 슉슉 넘겨서 난 t값 구할 거니까 그러니까 t는 어떻게 돼요? 2분의 그렇지 로그 3 여기는 그치 마이너스 로그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 네. 난 다 끝났어. 난 t에 대한 범위를 구했어. 근데 우린 t값 구할 거니? 무슨 k값 구할 거니? k값 구할 거지? 얘를 갖다가 다시 뭐라고 보시면 돼요? 로그 k라 보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로그 3보다 로그의 k가 크고요. 근데 2분의 1의 로그 3보다는 작구나. 그럼 로그 똑같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지수로 해서 올려주시면 k라는 것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3분의 1보다 크시고 루트 3보다는 어떻다? 작다 해서 끝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위로 올라가면 역수를 해주고 2분의 1승이니까 역수해주고 2분의 1승. 됐나요? 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이 말 꼭 적어놔. 대문자 x로 치환하시고 나셨을 때는 얘가 대문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구나. 그치? 근데 소문자 x가 서로 다른 두 개면 대문자 x도 지금 그래프를 관찰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라는 게 보이니까 나 그럼 대문자 x가 서로 다른 두 개구나. 그러니까 대문자 x를 기준으로 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용을 해준 거고 그래놓고 풀고 보니까 이 주어진 식이라는 게 결국 로그 k에 대한 또 2차 부등식이네. 나는 k 값 구할 건데 그 전에 로그 k 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로그 k를 치환해서 또 바라볼까? 치환한 거 풀고 다시 로그 k로 바꿔서 k 값 구하고 됐나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기 제가 142쪽까지 냈죠? 그러겠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5-2 또요. 없으면 저희가 한 문제만 합니다. 표현이 없니? 현찬이는 안 했어? 없어. 5-2 55 맞지? 네. 55-2번 갑시다.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그럼 얘들아, y축이 중요한 거야. 그럼 대충 동경 체크를 합시다. 대충 문제에서 세타가, 여기 볼까? 세타가 90도에서 180도 사이거든? 그럼 90도에서 180도 사이니까 여기 이런 데 사이에 있었겠지? 대충 이런 거 반영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대충 그리자.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세타라고 할까요? 됐어요? 근데 이놈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래요. 근데 그게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시겠지. 됐어요? 됐어요? 그럼 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저기 있는 저 세타라는 것은요. 실제로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이렇게 돌았는지 저렇게 돌았는지 아직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360도만큼을 n1바퀴 돌았다고 치시고요. 우린 여기다가 여기 보이는 뭘 더해줄 거야? 실제 각을 갖다가 더해주려고 할 거지. 그치? 그리고 저기 있는 4세타라는 것도 360도만큼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n2바퀴라고 하시고 또 여기 있는 각을 갖다 더하실 거죠. 맞아요. 좀 고기 들어봐. 요 큰 초록색을 실제 각 체크하는 게 낫겠냐? 작은 초록색을 체크하는 게 낫겠냐? 작은 걸 쓰는 게 낫겠지. 왜? 이걸 갖다가 내가 알파라고 두시면 너도 어떻게 되니까? 알파가 되시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180 빼기 알파가 되잖아요.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플러스 알파 하신 거 쓰시고 얘는 180도만큼 더한 다음에 빼기 알파만큼 가주면 됩니다. 이해됐나? 네. 우리 이제 여기서는 기계적이지 누굴 없앨 거예요? 실제각 알파를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뭐 해줘? 어떻게 더해줘요? 더해주니까 360도 곱하기 얘 더하기 얘지. 어차피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그냥 360도 곱하기 정수 쓰시면 되고요. 알파가 상쇄 되시면서 뭐만 남아요? 180도만 남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세타가 90도에서 180도 사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지금 5세타가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세타로 좀 바꿔보시면 양변을 5로 나눌 거니까 얘는 72도 곱하기 n에다가 여기도 해주면 36도 되는 거 보여요? 됐죠? 자, 근데 실제로 그 세타라는 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으라고요? 180도와 누구 사이? 90도 사이에 있으라면서. 그럼 이제 n에다가 숫자를 넣어볼만 하겠지. n에다가 0 넣으면 그건 안 되고 1 넣어주시면 더해서 괜찮죠.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그때 세타 값은 얼마가 된다는 거? 108도가 된다는 거. 맞니? n에다 2 넣으면요? 180 돼버리지. 아니네. 2 넣으면 180 넘어가 버리. 180이구나. 그러니까 n에다가 2를 넣어버리면 얘는 세타 값이 180도가 되시는 거니까 얘는 조건에서 배제되네. 그러니까 실제로 세타는 어떤 거였다? 108도였다. 됐나요?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걸로 얘들아 새로운 개념 안 할 거야.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간단하게 빠르게 풀고 갑시다. 자, 144쪽에 57. 자, 이렇게 나왔어. 탄젠트 15도와 탄젠트 75도의 값을 구하래요. 너네가 외운 각이 아니거든? 당연히 15도랑 75도 뭔가 이 문제에서 나오겠죠? 여기 직각인데 얘가 30도야. 그럼 넌 몇 도야? 60도야. 근데 얘가 15도거든? 여기 직각이니까 이만큼이 몇 도가 돼요? 75도가 되겠지. 괜찮나? 그러니까 얘가 75도고 여기가 60도인 거니까 얘가 또 몇 도가 돼요? 15도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 15도, 15도가 보이시면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는 게 보여요? 이등변이라는 것도 괜찮나요? 됐죠? 자, 난 이제 75도라는 것도 찾았고요. 15도라는 것도 찾았으니까 탄젠트만 쓸 거야. 근데 탄젠트라는 것은 그 t를 그리는 거잖아요. 누구분의 누구. 그치? 그래서 내가 길이를 설정할 건데 일단 이 조그마한 삼각형을 잘 보시면 60도고 30도고 직각자리이기 때문에 몇 대 몇이 떠올라? 1대 1대 2대 루트 3이지. 60도랑 직각이 1이에요. 그리고 빗변이 2예요. 60도랑 직각이 여기랑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 길이를 내가 x라고 두면 빗변이 얼마가 되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고 이렇게 되지.
근데 얘가 2x시니까 같은 길이인 너도 뭐가 돼요? 2x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쓸 탄젠트 15도라는 것은 이 15도랑 직각이 관찰되시니까 누구분의 누구를 쓸 거냐면 BC 길이분의 BD 길이분의 누구? AD 길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나? 그러니까 BD 길이는 얼마라고? 2 플러스 루트 3의 x가 되시고 AD 길이는 그냥 x시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네요. 유리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탄젠트 75도도 물어봤으니까 75도가 있는 직각삼각형을 관찰하려고 할 거야. 보니까 여기 75도가 이 조제 큰 놈에 있었지. 근데 그런 걸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이려면 얘를 봐야 되거든. 그럼 탄젠트 75도니까 얘분의 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AD라는 길이 분의 BD라는 길이가 되는 거니까 결국 위에 거랑 어때요? 역수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x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란 것의 x를 쓰면 되니까 이렇게 지워서 쓰시면 된다. 맞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S, C, T 이거를 못 그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기억나? 그리고 저번 시간에 개념 설명할 때 뭘 설명했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사인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S 이러지 마시고 사인은 무슨 좌표야? Y좌표예요. 사인은 무슨 좌표라고요? Y좌표예요. 코사인은요? X좌표예요. 탄젠트는요? 동경의 기울기였어요. 근데 이 얘기는 다 어디서 확실했던 거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었었지. 기억나냐? 그래서 이 반지름을 갖다가 키우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갖다가 세타라고 잡아보신다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형성이 되시거든. 맞니?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놈의 길이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R 코사인 세타라고 읽어주게 될 거고. 맞아요? 그리고 요 높이에 있는 놈을 갖다가 뭐라고 읽어줄 거예요? R 사인 세타 이렇게 읽어주게 되니까 요 점의 좌표를 갖다가 내가 R 코사인 세타 콤마 Y좌표를 뭐라 쓸 수 있고 이렇게 읽어줄 수 있다라고 했던 것도 맞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거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게 안 되시는 건 중학교 때가 지금 안 되시는 거니까 나한테 다음 시간에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나요? 사인은 무슨 좌표? 코사인은 무슨 좌표? 탄젠트는 뭐라고요? 기울기지. 동경의 기울기. 그럼 생각해봐. 봐봐. 요 각이 맨날 이렇게 예각으로 잡힐 리는 없잖아. 얘가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겠지.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겠지. 각이 커지겠지. 그럼 잘 생각해보자. 동경이 막 커져서, 그러니까 각이 막 커져가지고 세타가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어. 즉 동경이 2, 4분면에 있어요. 얘처럼. 그러면은 사인 값은 플러스 나와 마이너스 나와? 플러스지. 왜? 사인은 Y좌표니까. 됐어? 근데 동경이 각이 더 커져서 동경이 3, 4분면에 있어. 그러면 사인 값은 무슨 부호? 마이너스 부호. 4, 4분면까지 가면 뭐예요? 다시 또 마이너스지. 그러다가 동경이 더 커져가지고 1, 4분면 다시 돌아오면 다시 양수일 거야. 맞냐?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것은 Y좌표야. 그러니까 동경이 1, 4분면이랑 2, 4분면에 계시면 양수의 값으로 나올 거고요. 3, 4분면이랑 4, 4분면에 계시면 뭐가 나올 거다? 음수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코사인으로 갈까요? 코사인은 X좌표였어요. 동경이 1, 4분면에 있을 때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지, X좌표니까. 그 동경이 X좌표 읽으면 되는 거잖아. 4, 4분면도 어때요? 네, 1이랑 4, 4분면에서 양수가 돼요. 맞아요? 그리고 2, 4분면이랑 3, 4분면에서는 왼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무슨 수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시겠지. 됐니? 기울기 얘기 가봅시다. 동경이 어디 있어야 양수예요? 1, 3. 그치. 1이랑 3, 4분면에 있어야 동경이 양수가 돼요. 탄젠트 값이 양수가 돼요. 그리고 2랑 4, 4분면에 동경이 있으면 기울기가 뭐니까? 음수니까 음수 값이 나와요. 돼요? 그래서 그 책 같은데 보통 그 표가 나오거든. 근데 이 표를 난 왜 외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 이거 알면 더 헷갈리는 것 같아. 이렇게 좌표평면 해가지고 여기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얼, 싸, 탄, 코 이렇게 외워요. 어렸을 때 난 어떻게 외웠냐면은 얼이라고 외웠는데 여러분 이렇게 올이라고도 하더라고. 뭘 알려주는 거냐면 얘는 올 전부 다 양수예요. 사인 1사분면, 코사인 1사분면, 탄젠트 1사분면 다 양수예요. 싸지. 누군만 양수란 소리게? 사인만 양수란 소리예요. 탄이에요. 탄젠트만 양수란 소리예요. 3, 4분면에서. 코사인만 양수란 소리예요. 그래서 올싸탄코 막 이렇게 외웠는데 나는 어렸을 때 얘를 이렇게 외워서 얼싸안코 뭐 이렇게 외웠어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올싸탄코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해. 근데 나는 이거 필요 없어. 왜냐면 똑같잖아. Y좌표지. 위에 있으면 양수지. 그러니까 사인은 1, 4분면, 2, 4분면 양수 당연한 거예요. 코사인은 X좌표지.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1, 4분면이랑 4, 4분면에서 양수고요. 2, 4분면, 3, 4분면 당연히 음수예요. 탄젠트? 기울기 양수. 기울기 음수. 모르면 간첩 아니야? 김정은도 알겠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됐니?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얼마예요? 1이에요. 왜?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거에서 예제곱 더하기 이제곱인 2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 때문에 나온 거였지. 그리고 코사인 세타분에 뭐가 있었어? 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는 뭐였다? 탄젠트 세타였다. 이걸 가지고 내가 우리들의 무슨 친구라 했었어요? 영원한 친구라고 했었어요.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왜 그건지도 내가 알려줬다. 결국 이것분의 얘를 쓰란 소리거든. 그럼 이거 기울기 아니겠니? 그래서 탄젠트 기울기 나오는 거라고요. 됐어요. 야,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몇 번들을 풀 수 있는 거냐면 뒤로 넘어가서 146, 148, 150, 151 이런 것들 다 풀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연습 문제는 내지 않고 유제까지만 한번 숙제를 살짝 내볼게. 알아듣겠죠? 네. 그래서 여기만 살짝 간단하게만 숙제 낼 거니까 여기만 추가를 해오시면 돼요. 샌디는 안 낼 테니까요. 알겠죠? 해자스럽죠? 해자스럽죠? 책 복습 좀 해오시고 내가 이따가 남길 거니까 뭐 민재랑 현찬이는 오늘 못 남잖아, 그치? 과학해야 되니까 너넨 내일 오시면 돼요. 알겠죠? 현찬이는 안 되면 일요일도 와. 나 너한테는 특별한 옵션을 더 넣을 거야. 책 보니까 아주 그냥 막 어디는 책에서 풀었다가 어디는 또 노트에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비어 있다가 이건 입맛대로 푸셨죠?